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 주우재입니다. 초대석이죠. 스테이시 이후에 또 굉장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또 평소에 이분의 작사한 곡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모 프로그램에서 또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뵌 적도 있고 뭐 이래저래 또 연결고리가 많아요. 아직 안 나오고 계세요. 그래요? 아직 화면에는 저만 잡히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예전부터 좀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너무 흔쾌히 또 요청을 드렸더니 나와 주신다고 하셔갖고 모셨습니다. 김이나 작사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저희 채널에서 인사가 없어요. 안녕하시렵니까요? 예. 여기 뭐 신동엽 씨에 대한 숭배로. 맞아요. 그렇군요. 혹시 안녕하시렵니까를 한번. 좋습니다. 안녕하시렵니까? 김이나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공중파에 절여진 느낌으로 시작을 하시네요. 원래 또 뭐가 진짜 절여졌다고 생각했더라? 모 방송이라고 한 거. 모 방송. 유튜브는 원래 맞아. 나이키 이거 뭐 다 되잖아요. 다 되지. 뭐 S사 막 이러세요? 엠본부만. 이러다가 너튜브라고 하시겠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유튜브라고 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손님이 귀할수록 방송통이 나옵니다. 그래요? 편할수록 하시나요? 아니, 제가 그렇다고- 한번 오늘 모니터 해볼게요. 아니요. 어떻게 쳐냈는지. 저기 내 채널이죠 이거? 죄송해요. 사실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최근에 가장 즐겨본 프로그램이라 하면 청춘스타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진짜요? 네. 전현무 씨도 저한테 진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게 진짜 이렇구나 마음이. 뭐 싱어게인 재밌게 봤다는 얘기는 그냥 네. 식사하셨어요처럼 들리는데 청춘 스타 재밌게 봤다고 하니까 되게 눈물이 그런 걸 되게 감동을 하더라고. 청춘스타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봤어요. 물론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네. 사랑을 받은 거지. 그쵸. 초반에 9만 씨 응원하다가 네. 뭐 나중에 나올 그분 막 응원하다가 누구 응원하다가 하면서 한참을 보는데 마지막 생방송을 보는데 문자 투표량을 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본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안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난 재밌게 봤으니까. 가끔 MC들끼리도 네. 우리 그때 했던 거 뭐지? 이럴 때는 자기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청춘 만세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누가 원석이 형인가요? 아니요. 맞아. 원석 씨가 되게 얘기 많이 옛날부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진짜요? 되게 대박이래요. 그래서 뭐가 대박이냐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음악 광이고 엄청 착해서 뭐 막 주고 뭘 많이 준대요. 뭘 주고 직업군마다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모델 네. 특히 선입견 세잖아요. 세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인상 깊었었는데 그럴 때 너무 웃기다고 막 이런 얘기해서 이원석 형님이랑은 되게 친하시잖아요. 되게 친해져서 이제는 막 급게 남편하고도 너무 친해져 있고. 얼마 전에 라디오 기념일 때도 와가지고 에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했잖아요. 진짜 이번 생에 많이 베풀고 가야지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애는 윤상, 네. 그 다음이 이제 데이브레이크 이렇게였어요. 그러면 깜짝으로 윤상 씨가 DJ석에 앉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원석 씨는 이제 노래 트는 척하면서 라이브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인생에 2번 입덕을 했는데 네. 그 입덕한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네. 축하를. 그 두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거를 막 1월 초부터 쿵짝쿵짝 제작진들이 신나서 짠 그 마음이 놀래켜줘야지. 네. 짰던. 되게 뭉클해가지고 울 뻔했는데 오진 않았죠. 저 잘 알던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절대 안 우는 스타일. 저도 뭐 울음이 거의 없죠. 집에서 잘 우지 않아요 혹시? 청춘스타 보면서 한 번 운 적 있어요. 진짜요? 네, 한 번. 전 집에서는 쉽게 오열해요. 혼자 계실 때 혼자 있고 남편이랑 있을 때. 뭔가 속에 이거를 네.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거를 좀 꺼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니라 어쩔 땐 솔직히 여기서 내가 울면 방송 가기 좋을 것 같을 때도 그럴 그리고 때 있죠, 눈물이 그럴 때 실제 여기까지 와요. 네. 근데 딱 들어가요. 이게 사람들이 있으면. 전 사실 지난주에 폭풍 오열 뭐 언제요? KBS2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What's in my bag을 멤버별로 하겠대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KBS2에서 갑자기 What's in my bag을 하더라고요. 저는 막 꾸미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가방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저 먼저 하래요. 막 신나서 하나하나 까고 있었어요. 메인 거기를 열었는데 내가 처음 본 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청구서 이런 거를 잘못 넣어놨나 보다. 순간. 내용 증명 막 이런 거. 물론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아, 예. 와 있었을 수도 있지. 예. 이게 뭐지? 이러고 꺼냈는데 펼치자마자 눈물이 왜? 아빠 필체인 거야. 거짓말 안 돼. 그건 치트지. 이게 제작진 분들이 저 몰래 아빠한테 연락을 해서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읽으면서 막 폭풍 어혈을 막 하고 했던 게 이제 지난주인데. 근데 지독하네요. 그런 거 말고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도? 혼자도 저 혼자 얼마 전 환승연애 보면서 진짜 소리 내서 울었어요. 막 이렇게. 혼자서는 잘 우시네요. 혼자, 뭔가 예. 다른 거 보면서는 전 진짜 하찮은 것에도 잘 우는데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 때 잘 참아요. 좀.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근데 좀 집에서 예. 혼자 자랐는데 마치 장남의 포지션의 느낌으로 자랐어요. 제가 좀 그런 스탠스였어요, 스스로. 참아야 한다. 그냥 모르겠어요. 엄마 앞에서도 항상 좀 좀 어른스러워야 되나. 괜찮아. 힘내야지.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내가 이런 소리 하고. 그게 확실히 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눈물이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어. 지금 근데 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슬픔이 이제 희석되는 거든. 아니면 뭐 어떤 종류의 내 무의식적인 제어기가 발동을 했든 막 우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안 되더라고. 나는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우나? 아니지. 보통 이제 가사를 쓰는 분들 보면 글만 이렇게 봐도 누가 썼는지 어느 정도 이제 티가 나는 뭐 김동률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남자의 어떤 좀 이미 끝났어. 뭐 지금 만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좀 다시 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시 시작해 볼래? 라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종신이 형님은 이제 좀 술 마시고 하는 말 같고. 술 마시고 최대한 나의 남자의 그 찌질함의 어떤 그 바닥까지 보여주는 느낌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보통은 만드시는 분들마다 다 있는데 작사가님은 되게 멀티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본다고 해서 이거 김이나 작사가다 뭐 이렇게 뭔가 그게 저는 제가 듣기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공통 분모를 잘 못 네네. 찾겠다. 네네. 그거 진짜 짜릿해요. 그 부를 사람을 저는 항상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서 질감을 다 잡으면서 작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막 부를 가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게 되게 좋았다고 자기 얘기 같이 써주는 거 그쵸, 자기 그쵸. 특징을 네. 간파해주고 자기가 쓸 법한 말투 뭐 이런 거를 다 근데 그게 내가 나도 모르게 생긴 노하우가 있었나 보다. 근데 제 습성이었거든요. 이거 힘들어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작사와 가창가의 그 콤비라 그러죠. 제일 뭔가 시너지가 좀 이렇게 색깔 있게 났던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성 말고. 박효신이죠. 네. 왜냐하면은 효신 씨랑은 가사 작업도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저로 하여금 작사 방식을 네. 그 친구 한정. 내가 안 하는 작업 방식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저는 까이든 말든 내가 써서 주고 네. 뭐 수정 요청했으면 하지만 이걸 막 계속 교류하면서 하는 거를 전 그거를 지금도 저는 네네.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정말 그냥 박효신이니까 한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근데 이 표현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사람이 일하는 게 참 창작물이 특히 그런데 네네. 무조건 내 거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돼 있어요. 방어적이게 돼요, 사람이. 네. 그리고 얘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더라고요. 내가 늘 갖고 있는 생각인데. 네. 그거 되게 흥미로워요. 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누가 봐도 아니야. 근데도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걸 몇 번 겪으면서 맞아요. 나중에 인정하기 되긴 해요. 네.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은 조금 방어적이게 네, 돼요. 네. 그거를 한번 인정하고 나면 저는 항상 뭔가가 딱 인정될 때 열리는 그 새로운 세계가 네, 너무 네. 짜릿한데 그렇게 쓰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더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분이 그럼 윤상 선배님? 제가 초등학교 때 인지를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제 윤상이라는 존재를 알고 좋아해요. 막 책받침사고에 박남정 있었고 약간 어릴 때 내가 좋아했었던 얼굴의 몇 명들을 보면은 제 이상형을 네.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안경 끼는 거랑 네. 살짝 눈 처지고 이렇게 맑은 느낌의 뭐 네네네. 모범생이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인상이 그때 굳어지고 박남정 좋아하고 이런 건 그런 어떤 외모와 어떤 멋짐 네. 이런 거에다가 황치훈 씨가 추억 속의 네. 그대를 부르는데 그거 듣고 막 좋아하는데 그분이 근데 다른 노래를 부르신다고 근데 별로 안 멋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김민우 씨가 이병열차 안에서 부를 때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근데 또 딴 노래 부를 때 잘 모르겠네 이러다가 또 강수지 씨가 노래를 듣는데 흩어진 아이들 시간 속의 향기를 보네. 네. 저 언니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나중에 이 모든 내가 좋아한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한 거야. 그게 다 윤상 작곡이고 윤상 작곡가. 내가 맞아. 생각한 멋있다라는 느낌이 저 사람의 얼굴이나 그거가 아니라 윤상이 맞아요. 있구나. 그러면서 윤상의 얼굴을 알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 입덕이라는 거를 했겠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얼굴을 알게 됐는데 이건 장난 보너스. 아니죠. 보너스 수준이 아니었죠. 네, 그때는 진짜 대박 로또. 이게 딱 해가지고 안경 딱 끼고 머리 막 머리 이래가지고. 촥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안경 끼고 네. 요즘에 있거든요. 드라마, 영화. 저 드라마 자체를 많이 안 봐요. 근데 그리고 로맨스 극을 잘 안 봐요. 제가. 그거에 쉽게 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개복치예요.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못 견디하는 장면 뭐 이러면서 그거 정말 많이. 침착맨 채널에서 했던 그 말 떡볶이였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이거 쓸고 막 이렇게 하네. 근데 왜 여기에 얘기를? 아무튼 제가 그런 거에 좀 이제 쉽게 부끄러워지다 보니 막 하고 그게 네. 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네. 어떤 작품은 그걸 즐기려고 봤어요. 그 펜트하우스. 그거 범벅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꼭 왜 옷을 벗을 때 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실제로 한 번 꼭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쳐요. 아시죠? 그분들은 다. 드라마라는 게 또 이제 그렇잖아. 드라마라는 게 알긴 아는데. 옛날 이제 잘 방송 떨어졌어요. 과자들을 좀 홍보를 준비를 해봤어요.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편하게 그냥 이제는 뭐 편이 왜 들어있어 이거? 또 혹시 제작진들이 편지 쓴 거 아니야? 뭐야? 우리 아빠 편지 또 있는 거야 여기? 술 좋아하세요? 저는 애주가거든요. 고주망 드세요? 저는 뭐 고래는 잡았지만 그래도 술고래 또 이렇게 과자를 또 깔아놓고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요? 네, 술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진로 소주예요. 소주인데 제로 슈가입니다. 이게 이제 패키지가 이번에 핑크 에디션으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핑크예요 이제? 요즘에 콜라도 제로, 사이다도 제로, 아 그래? 아 갑자기요? 제로 많이 하거든요. 제로투 한번 가실래요? 진로에서도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제로를 지금 낸 것 같고 이게 말 그대로 당류를 첨가를 하지 않은 거죠. 몇 도야? 16도요. 아 가볍구나. 제가 한번 마셔볼까? 뭐 진짜? 아니, 대박. 왜냐면 가벼우니까. 원샷. 가야 되기도 하고. 아우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그게 있잖아요. 루틴 술 마실 때. 저는 요렇게 수백 잔 마시는 스타일. 촉 깔끔한 부드러운 목 넘김인데요. 진짜로? 네. 와 잘한다. 여기가 불을 지펴놓은 것처럼 막 뜨거운 게 막 내려가는데 목 넘기면 부드럽네. 그건 확실하네. 쇼츠나 막 이런 데서 보신 분들 알겠죠? 제가 소주를 한 입 먹으면 막 일그러질 정도로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되게 부드럽네요. 우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로 슈가라고 이렇게 엄청 강조를 하고 싶었나 보다. 제로 슈가, 이거 이 디자인적으로도. 그 돈페리뇽이나 아르망디 병 되게 비싸게 사고 팔고 하잖아요. 세워놓으려고. 뭐하러 그래요? 이게 있는데. 색깔 그렇게 뽑기도 어려웠겠다. 맞죠? 자 그러면은 얘기를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하나요? 괜찮으시겠어요? 촉 깔끔한 목 넘김이 느껴지는 제작진 분들이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저희 채널 커뮤니티 통해서 고민을 갖고 있는 거를 작사가님과 이제 저한테 좀 조언 혹은 뭐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보내는 것들인데 하나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 초년생이 거절하는 법. 아니 왜 이렇게 킹받는 네? 꼴배기 싫은 아, 톤으로 보시고 왜 내 목소리로 하면 너무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을까봐. 알았어요.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졸업을 한 갓 어른이입니다. 제가 실습 이후 바로 회사를 취업해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하게 되면서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주시는 상사님이 제 분야와 상관이 없거나 조금 다른 업무들을 계속 매일 하나씩 추가로 던져주세요. 그냥 이거 해봐 하면서 항상 주시는데 거절을 못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서로 기분도 안 나쁘고 좋게 넘어갈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업종이 뭐예요? 영상 제작 쪽이라는 거 보니까 아마 저 상사가 나 아니야 혹시? 난 상사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아니야? 누구야? 나는 잘 모르겠어.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막 많이 못 해봤지만 보통 직장 생활 많이 못 해본 사람들은 아니 내가 정해진 게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사가 뭔데 나한테 추가적으로 시켜. 아 진짜 거짓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아니 내가 돈 받고 하는 정해진 일이 있는데 왜 당신이 뭔데 당신 일을 나한테 추가적으로 시키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과 거기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쏙 들어가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사한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왜? 제 기준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정답은 이 상사는 뭐 일을 주는 게 이제 상사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상사가 일을 안 줄 때가 저는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미생. 이분 일 잘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아 잘해서 더 그럼 아니 그러면 저랑 굉장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네. 뭐 이건 방법론적인 얘기지만 그 일로 똥을 몇 번 싸보시면 네. 괜히 됐다가 저기 손 딜까봐 못 되는 수준으로 해놓으면 안 주지 않을까요 일을? 그게 우리 아이디 왔다 가오리라는 님의 아 왔다 가오리 거였어요? 네. 뭐, 지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나는 만약에 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왔어요. 네.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말끔하게 잘해가지고, 너 오늘 이것도 해야 하는데 나는 서류 정리만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서류 정리계 1인자가 되고 나는 더 이상은 확장 안 하겠어. 네. 이어폰 빼면서 저는 복사만 하러 왔습니다만 저에게 왜 이걸 시키시냐는 그쵸. 그런 거라면 우리 가오리님이 선을 이제 그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회를 좀 더 뭔가 많이 확장의 받으시고 기회다. 네. 그러나 내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못할 정도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과장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이거를 하면은 조금 부족하게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다음 주부터 제가 이렇게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하러 왔다는 이렇게 차라리 MG 철판을 깔든가 신입사원이 말이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NG로 받아쳐도 돼요. 그러면 갑자기 브이로그 찍고 있었던 척 해야죠. 저희 팀장 이렇게 무서운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근무 환경 어떠십니까? 어때요? 진짜 헬 직장. 후원 감사합니다. 힘내라 힘. 아이디 왔다 가오리님. 진짜 잘한다. 어차피 부탁하는 사람은요. 네.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부탁할 사람이지. 아님 그만 나한테 부탁이 왔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대의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목만 보고 야 이거는 제법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사연이 좀 내용은 잘 몰라요. 이게 제목만 보고 그랬는데 제목이 썸남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됐는데 아내분한테 사실을 알려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그냥 냅두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에서 공부 중인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강남에 놀러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어차피 3개월 뒤에 미국으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기에 처음에는 그 남자한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하는 말에 대답만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고작 가벼운 만남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이거부터 착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번호 교환을 하고 오빠 동생으로 지내기로 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여서 힘들어하며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서로 호감이 생긴 채로 한 달 정도 썸을 타며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그랬었죠. 하지만 전 이미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질수록 서로 더 힘들 것 같아 연락처랑 카톡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지난 후에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고 힘들어서 무작정 그 남자가 말했던 자기 사는 역 근처에도 가서 걸어보고 혼자 청승을 떨기도 했었어요. 야 기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출국을 했어. 근데 며칠 전에 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친구 추천 목록에 그분의 계정이 뜬금없이 떠서 눌러봤더니 비공개 계정이었대요. 근데 프로필에 어떤 여자 인스타 태그를 해놔서 보통 이제 커플끼리 뭐 이렇게 해놓죠. 눌러봤더니 그분의 계정은 또 공개 계정이었던 거예요. 둘이 결혼한 사이였던 거예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가
결혼식 딱 3주 앞둔 주말이었고 혼인신고는 이미 5월에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은 12월인 거고. 그래서 지금 제 고민은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그 여자분한테 사실을 털어놓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나을지 조언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이 왔습니다. 흥미진진한 일을. 제일 괘씸한 거는 결혼을 몇 주 앞두고 이제 관계를 또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이미 얼마나 숙성된 쓰레기인지, 이제 버려진 네. 쓰레기인지는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저는 없다. 미국 가셨잖아요. 네. 여기 왜 엮일나 싶어요. 아, 근데 부글부글 끓는 거야. 끌어서 더 엮여서 계속 그러면 그 궁금하지. 이 사연자분께 네. 한번 그 생각을 잘 해보라고 하고 싶어. 이게 같은 여자로서 미안하다라고 그 마음에가 제일 큰 건지 아니면 이 남자 뭐 엿되바라가 큰 건지. 근데 저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있어요. 저는 나한테 묻히기 싫어서 내 인생에서 없던 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타입인데 네. 보통 그렇게 못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안 되는 분일 거예요. 근데 미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만약에 여자분한테 뭐 만약에 그 너무 힘든데 저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뒤를 어떻게 치? 미안한 마음이라면. 네. 근데 저는 지금 전제를 미안함의 감정이 더 큰 경우라고 하셨지만 경우. 저는 그 경우는 거의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그렇죠. 이번의 경우가 이제 엿되바라의 경우이죠. 내 분노, 나를 이렇게 만들어? 막 이런. 차라리 저는 지금 이게 미국으로 가게 되고 이런 거가 너무 다행인 게 엮이면 엮일수록 그냥 뭐 하나 묻었던 거 털어내는 수준의 일이 될 것이 진짜 되게 깊이 각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사람은 안 봐도 되는 이미지들과 계속 상상하게 되고 소리들과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해야 되니 그거 무시할 수가 네,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막 내가 이런 애한테 허비를. 자책감이 네. 아마 크실 텐데 원래 사람이 그렇죠. 뭐 이 상대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모든 분위기와 나의 상태와 그런 것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건 그냥 내 마음, 나의 순수한 그때 설렘이기 맞아요. 때문에 내 감정에 집중을 하면 그건 뭐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감정은 잘못이 하나도 네. 없고 그건 너무 그냥 귀여운 순간이에요. 전적으로 이기적으로 이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만 봐야지 몰랐잖아. 네. 저 와이프 입장에서 가고 못하러 그래서 거대한 사랑의 전쟁 그 극을 만들어야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칼날이 갈아진다면 저는 이 남자 있죠. 이 새끼 이거 진짜 허술한 새끼거든요. 맞아 이거 아이디. GID만 비공개는 뭐해. 그러면은 본인이 칼을 안 들어도 이게 다른 사람이 맞아, 칼 맞아. 들어서 피 묻히면 묻히고 난리가 그 아사리판 날 거예요. 근데 아사리판. 그걸 굳이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건 진짜 쓸데없는 한 반년 안에 한 번 터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는데 사실 사연이 저희가 꽤 많이 왔어요. 2개 읽었습니다. 어떡해? 저희가 나머지 요 사연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따가 읽어보고 마음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게 너에게 닿기를. 우재님은 요즘 고민 저 고민이 있어요. 뭐요? 쉬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는 쉬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많았을 때는 그 쉬는 시간을 너무 충분히 잘 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이 쉬는 시간이 생기면 쫓기나 봐요. 예를 들면 코엑스 이렇게 슥 돌면서 좀뭐 이것저것 막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면서 푸는 스트레스 이런 것도 내가 쉬는 날 하면 시간을 날리는 느낌인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더 뭔가 아니야 더 기대 있어야 돼. 난 더 누워있는 시간을 더 늘려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쉬면서도 쉬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여기까지입니다. 공감이 되는. 저도 그런 유형이에요. 노예병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예병. 일을 하지 않으면 됐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만요. 쉬는 것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쉴 때 여기가 더 굳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쉬면 두통이 두통 와요. 올라와서 똑같아요. 똑같네. 무의식에서는 뭐가 이게 긴장되는 거야. 쉬고 있는 내가. 그러니까 몸은 굳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같은 유형들은 좀 늘어지면서 쉬는 것보다 내가 가보고 싶었던데 뭐 백화점 이런 데보다는 뭐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뭐 흥미롭죠. 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네, 그런 데 너무 가서 좀 활동을 하는 쉼이 필요하고 우리 같이 왜냐면은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하루를 쉴 때 갑자기 확 늘어지면 그거는 그냥 모든 리듬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리듬 맞아요. 네, 쉬더라도 조금 움직임이 있으면서 뇌를 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 있잖아요. 이 정도가 쉬는 거죠. 저 이거 쉬는 라디오가 거야. 쉬는 거예요. 비슷하구나. 나만 그런 게 저는 여기서 끝났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나만 그런 거 아니면 난 괜찮아. 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싱잉볼을 선물을 받았는데
땡. 들이 티벳 숙녀들이라는 거 있어요. 제가 명상을 잘 못해요. 아마 못할 거야. 잡생각 막 들어오잖아요. 장난 전 절대 못해요. 네. 근데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되게 좋아요. 아침, 저녁 정도만이라도 네. 그냥 그 소리만 쭉 쫓아가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하겠다라는 의도 네. 없이. 근데 정말 짧게 해도 실제로 효과적으로 정리가 좀 돼요. 좀 맛있게 쉬고 싶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깔나게 그냥 네. 쉬는 김에 그냥. 그래서 요새 저는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좀 하면서 좀 맛있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한 단계 어른이. 그렇죠. 누리십시오. 네. 뭐 이렇게 또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사실 나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재미없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생각보다 저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재밌으세요. 너무 웃겨요.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웃김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심드렁하게 웃기는 사람들 진짜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다행입니다. 그게 이제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만한 에너지가 없기 에너지가 때문에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오랜만에. 그렇게 봐주시니까 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불러주세요. 어디 부르? 라디오. 너무 라디오 좋아요. 라디오 한번 불러주세요. 저 한번 꼭 나가고 싶어요. 재밌겠다, 재밌겠다. 마무리를 지어줘야 돼. 이런 마무리 어때요? 네? 네? 뭐